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의 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포로가 된 최초의 북한 점령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We assess that these soldiers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I can tell you one thing, though.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이번 이야기부터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곧 실전에 본격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들의 무선 통신 내용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서 잠시 들어보시죠. 박덕수리 나 돼지 다섯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기다리라 사나들 나 물개 수신 물개 하나 나 물개 수신.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들리는 무선 교신인데 우리한테는 익숙한 한국어 무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요, 김정은 정권을 향한 충성심과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탈영을 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떤다 이런 내용도 전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밥을 준다고 하니까 또는 세뇌를 워낙 평생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서 또는 충성심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예, 이제 탈북군인 출신이 그런 증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이 식량 실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요, 우리 국방 예산을 통해서 중앙에서 다 배식을 해주고 우리 장병들이 원하는 급식을 해주죠. 그렇죠. 먹는 문제 뭐 전혀 네. 없는데 북한은요, 부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 입대하면 부모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네. 가서 굶어 죽지 않고 실제 부대의 실태를 보면 영양실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러시아 파병 가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어허. 그렇다면 내가 배고픈 것보다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의 신과 같은 존재니까 김정은 백두 혈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고귀한 것이다. 거기다 또 돈 벌어준다. 예, 돈 벌어주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인식 때문에 혹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허. 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사실 중국 쪽에 다니는 그 인원도 하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그 북한 군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아하. 심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근거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북한에서 러시아를 학습, 그러니까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이 무려 3,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유학생이 아니라 사실상 파병군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뭐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 2분기에서는 뭐 38명, 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 동기간에 62명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아무도 없었고요. 네. 2019년에는 9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5,000명 정도가 갔는데 그중에 3,700여 명이 이제 학습을 위해서 갔다. 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요. 이게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밀착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군사 협력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과 러시아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기 감춘다. 유학생으로 아하. 감추기 위해서.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파병이 됐는데 뭐 용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원들이 다 러시아 군인 군복으로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밀착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군사 밀착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서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던 푸틴 대통령이요. 지난 주말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모습 다시 보시죠.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위대한 초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자기의 장엄한 출항을 알렸습니다. 조로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강력한 이 조약은 매우 건설적이고 전망적이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군사 동맹 조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머지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북한군 파병을 보면 바로 이 군사적 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